미국 농부들이 트랙터를 바꿀 때 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력이 더 좋아졌겠지. 연비가 더 좋겠지. 가격이 싸겠지. 하지만 현장에서 트랙터 교체 결정은 대부분 성능표 위에서가 아니라 통장 위에서 내려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통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의 리듬입니다. 농부에게 가장 잔인한 건 고장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장은 어차피 납니다. 농부에게 진짜 공포는 멈춤이고 그 멈춤이 만드는 연쇄 붕괴입니다. 비가 오기 전 딱 하루, 수확창이 열리는 딱 이틀, 파종 타이밍이 딱 한 주. 이 시간표는 트랙터가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트랙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장치가 멈추는 순간 손해는 단순히 오늘 하루 작업량이 아닙니다. 일정이 밀리고 인건비가 늘고 품질이 떨어지고 다음 작업까지 연쇄로 무너집니다. 농부가 진짜로 무서워하는 건 고장이 아니라 연쇄 붕괴입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주제가 나옵니다. K 트랙터가 북미에서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나 마력 숫자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금융과 리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융은 돈 빌리는 방시 정도로 끝나지만 현장에서는 금융이 의사결정 속도를 바꾸고 그 의사결정 속도가 결국 시장 점유율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는 현금이 많아서 그냥 사지 않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농부는 현금이 많아도 그냥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현금을 부의 상징으로 보지 않고 현금을 살아남는 연료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 대두 농가의 성수기는 주 단위가 아니라 하루 단위입니다. 비 예보가 뜨면 수확량이 이틀로 줄어듭니다. 이때 트랙터가 멈추면 손해는 단순히 오늘 작업량이 아닙니다. 수분이 올라가면서 건조비가 늘고 수확이 밀리면서 운송 인력 대기 비용이 연쇄로 쌓입니다. 농부 입장에서 트랙터 값보다 더 무서운 건 성수기 한 번 놓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트랙터를 고를 때 성능표보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가장 바쁜 그 주에 이 장비가 나를 살려주느냐?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금융의 구조로 연결됩니다. 낙농 농가에서는 더 노골적입니다. 낙농은 계절이 아니라 매일 성수기입니다. 사료 운반, 분뇨 처리, 적재 작업이 하루라도 꼬이면 다음 날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낙농 농부는 연비보다 멈췄을 때 누가 오늘 와주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S가 빠른 구조는 농부에게 내일 다시 움직인다는 확신을 주고 금융/리스가 좋은 구조는 농부에게 이번 시즌을 끝까지 간다는 확신을 줍니다. 또 하나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커스텀 오퍼레이터, 즉 대행 작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트랙터가 멈추면 자기 농장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계약된 여러 농장 일정이 동시에 깨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능표보다 장비 운영 계획을 봅니다. 오늘 계약이 가능한가? 시즌형 납부가 가능한가? 대체 장비 옵션이 있는가? 여기서 금융과 리스는 돈이 아니라 계약 이행 능력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어떤 브랜드는 금융/리스만으로도 농부를 설득하고 왜 어떤 브랜드는 성능이 좋아도 계약서 앞에서 무너지는가?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금리가 아닙니다. 답은 구조입니다. 금융/리스 구조는 크게 네 겹으로 나뉩니다. 첫째, 승인 속도. 둘째, 납부 리듬.
셋째, 출구 옵션. 넷째, 리스크의 위치. 농부는 이 네 겹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편하냐 불안하냐로 느낍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정이 시장을 바꿉니다. 농부는 감성으로 트랙터를 사지 않지만 불확실성 앞에서는 누구나 감성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금융 슬래시리스를 돈의 방식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구조로 해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딜러에게 실제로 던질 수 있는 질문까지 한 장짜리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리스와 할부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월 납입 얼마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리스와 할부의 차이는 월 납입이 아닙니다. 차이는 리스크가 어디에 놓이느냐입니다. 구매 할부는 소유를 가져갑니다. 대신 중고가 하락, 처분 타이밍, 시장 변동 리스크를 내가 가져갑니다. 리스는 소유를 안 가져갑니다. 대신 사용 조건, 반납 조건, 정산 조건, 출구 조건이라는 계약 리스크를 가져갑니다. 즉, 리스가 유리한 게 아니라 리스가 유리해지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없으면 리스는 싸 보이다가 비싸집니다. 여기서 현장의 가장 흔한 리스 함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사용시간입니다. 연간 사용시간 제한이 있는 리스에서 예상보다 작업이 늘어 시간 초과가 나면 정산이 붙습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월 납입이 싸 보였는데 시즌 끝에 추가 청구서로 한 번에 맞습니다. 그래서 리스는 월 납입이 아니라 사용시간 기준과 정산 단위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상태 기준입니다. 반납할 때 타이어, 시트, 외관, 작업기 연결부 같은 항목이 기준을 넘으면 수리비가 붙습니다. 농장 장비는 공장처럼 늘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스는 반납 기준이 명확하고 어떤 상태가 비용으로 연결되는지 사전에 문서로 정리해 줍니다. 나쁜 리스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모호함은 언제나 출구에서 폭탄이 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출구 옵션의 질입니다. 반납 구매 제리스가 있다고 해도 실제 조건이 불리하면 옵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매 전환 가격이 애초에 높게 잡혀 있거나 제리스 조건이 사실상 신규 계약과 다를 바 없으면 농부는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출구가 진짜 옵션이 되려면 가능하다가 아니라 조건이 예측 가능하다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냥 할부로 사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할부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할부에도 전형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구매는 중고가 변동을 내가 감당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중고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바꿔야 하는 순간에 팔기 어려운 상황을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는 소유를 원하면서도 출구를 확실히 만들기 위해 트레이드인, 즉 보상 판매 조건을 계약 단계에서 먼저 고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농부가 원하는 건 최저가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출구입니다. 자,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그럼 K-트랙터가 금융 슬래시 리스에서 강점을 가진다면 그건 어디서 드러나느냐? 바로 딜러의 계약 구조에서 드러납니다. 농부는 딜러에게 단순히 금리를 묻지 않습니다. 농부는 이렇게 묻습니다. 성수기에도 승인 결과가 내일 나오나요? 시즌형 납부가 가능한가요? 반납 기준은 문서로 있나요? 시간 초과 정산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장기 수리면 렌탈 연결이 있나요? 보상 판매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 질문에 딜러가 즉답을 못하면 농부는 이렇게 결론 냅니다. 이건 시스템이 없다.
그리고 시스템이 없는 계약은 결국 농부에게 불확실성을 팝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딜러를 만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K 트랙터를 고민 중입니다. 성능표도 받고 가격도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트랙터를 사면 내 시즌이 안전해지느냐? 그 안전을 만들어주는 게 AS의 구조였고, 오늘은 금융 슬래시 리스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딜러에게 던질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 포인트는 친절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확인하는 겁니다. 첫째, 승인 속도. 성수기 기준으로 승인 결과가 보통 몇 시간부터 몇 영업일 안에 나옵니까? 여기서 좋은 답은 이런 형태입니다. 성수기에도 보통 당일부터 1 영업일 내로 결과가 나옵니다. 서류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 누락되면 지연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체크하고 진행합니다. 이건 금리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프로세스 얘기입니다. 즉 시스템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나쁜 답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건 은행마다 달라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농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결론을 내립니다. 즉 성수기에는 불확실성이다. 농부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약이 깨집니다. 둘째, 납부 리듬. 월 납부만 가능한가요? 시즌형으로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좋은 딜러는 납부 리듬을 농사의 리듬에 맞춰 말합니다. 나쁜 딜러는 납부 리듬을 금융사의 룰로만 말합니다. 셋째, 리스 사용 시간. 연간 사용 시간 기준이 몇 시간이고 초과시 정산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 답이 흐리면 나중에 청구서가 선명해집니다. 넷째, 리스 반납 기준. 반납 시 상태 기준은 문서로 있나요? 타이어 슬래시 외관 슬래시 작업기 연결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딜러는 문서로 보여줍니다. 나쁜 딜러는 보통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출구에서 농부를 울립니다. 다섯째, 출구 옵션. 3년 뒤 반납, 구매 전환, 제리스 조건을 지금 숫자로 설명할 수 있나요? 좋은 딜러는 옵션을 가능으로 말하지 않고 조건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3년 뒤 반납이면 이 기준, 구매면 이 기준, 제리스면 이 조건입니다. 사용시간은 연간 몇 시간 기준이고 초과시 시간당 정산이 붙습니다. 반납 상태 기준은 이 문서에 있습니다. 이 답은 친절이 아니라 리스크를 문서로 고정하려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나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출구는 나중에 상황 봐서요. 보통 다들 반납해요. 이 순간 농부 머릿속에서는 질문이 바뀝니다. 그럼 나중에 폭탄은 누가 맞지? 이 질문이 생기는 계약은 불안으로 끝납니다. 여섯째, 보상 판매 트레이드인. 보상 판매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시장 변동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일곱째, 다운타임 대응. 장기 수리로 넘어가면 렌탈 연결이 가능한가요? 성수기 우선순위 기준이 있나요? 좋은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장기 수리면 렌탈 연결이 가능하고 모델 슬래시 기간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성수기에는 우선순위 기준이 있고 긴급 기준은 이 항목입니다. 농부는 이 말을 듣고 보험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계약이 성사됩니다. 여덟째, 보험 슬래시 보증 연계. 금융과 워런티 서비스 패키지가 묶여 있나요? 묶이면 뭐가 빨라지나요? 아홉째, 서류 체크리스트. 승인 지연이 생기는 대표 이유 세 가지는 뭔가요? 미리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열째, 커뮤니케이션. 진행 상황을 문자나 앱으로 공유합니까? 누가 책임지고 업데이트합니까? 이 10개 질문에 딜러가 구체적으로 문서로 절차로 답하면 그 딜러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을 돌리거나 그때 가봐야 안다가 많으면 여러분은 지금 트랙터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함께 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트랙터 시장에서 금융 슬래시 리스는 옵션이 아니라 기계의 일부다. 여러분이 트랙터를 볼 때 성능표만 보지 마십시오. 성능표 위에 질문 하나를 먼저 올리십시오. 이 트랙터를 타면 내 시즌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가? 그 답을 만드는 건 금리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승인 속도, 납부 리듬, 출구 옵션, 리스크의 위치. 그리고 K 트랙터가 시장을 흔들고 있다면 그 흔들림은 성능이 아니라 이 구조의 차이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음 EP3에서는 마지막 퍼즐을 해보겠습니다. 딜러망과 부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당일 복구로 연결되는지, 즉 트랙터의 진짜 승부처인 딜러망 슬래시 부품 인프라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은 1%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그 1%가 바로 금융 슬래시 리스 구조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